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상승을 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 위치에서 HA 하이선, 급등선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선이 하락을 하면서 새롭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이따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급등을 해서 12,211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1,942에서 12,211 이 사이에를 올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올라오기만 하고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11,942로 올라갔을 때 올라가질 못하고 저항을 받게 되면 다시 하락하게 되니까 흐름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아이디어 업데이트를 올려드렸을 때 11,942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주봉상 M 시그널선 부근에서 일단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어찌 보면 희망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 흐름을 보게 되면 주봉상 M 시그널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게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나, 둘, 세 번. 세 번이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2,211까지 찌르기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나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 하락 추세선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채널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이 하락 채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어차피 하락하게 된다. 그거거든요. 빨리 11,942 위에서 지지를 이렇게 받으면서 1월 2일이 포함된 주를 전후로 해서 상승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상승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여기서 본 것처럼 다시 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478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1478을 터치를 하게 되면 더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일단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희망적이다. 장기 상승 추세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지만 이 장기 상승 추세선까지 뚫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락 추세선에서 벗어나서 이 밑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나중에는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가는 시도가 언제쯤 나오게 될지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12월 28일 날 12월 28일 날에 넘어가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왜? 제가 그린 지지와 저항선, 월봉에서 그린 선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월봉에서 그린 지지와 저항선을 이렇게 추세선이 지나가고 있죠. 여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변동성 기간은 1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이디어 차트에는 안 올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방송을 좀 많이 봐주셔라 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8일을 포함된 주에서 변동성이 나와서 12,211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변동성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차피 저 하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달러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15,000에 플러스 100지점이 생기면서 일봉이죠. 일봉은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단기적인 흐름에서 플러스 100지점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단 횡보 구간으로 들어갔다. 횡보 구간으로 들어갔고 이것이
101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101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 강달러는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또 있죠. 여기에 플러스 100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100지점이 99.244네요. 현재 단기적 상승 추세는 105지만 얘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99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긴 호흡에서 행보 구간으로 들어간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101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12월 16일 날에 변동성 기간이니까요. 그때 103 밑으로 내려가는지를 일단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105에서 지지를 받는지 봐야 되겠고요. 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35 여기를 터치를 하고 저항을 받은 다음에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더 상승을 하겠죠. 상승할 지점은 여기입니다. 1885 1835에서 1885 요 구간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터치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왜? 여기가 플러스 100이 있거든요. 주봉상 플러스 100이 여기 있고 여기는 월봉상 플러스 100지점. 그렇죠? 하늘색이면서 실선이니까 월봉에서 그린 거 아닙니까? 월봉과 주봉에 플러스 100지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를 돌파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저항을 받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1835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달러 인덱스하고 골드 스팟 이거는 하락세에 있는 게 좋다. 그래야 실제 경제가 좀 호전되는 그러한 양상이 보일 가능성이 있다. 상승세를 취하고 있으면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서의 자금이 얼어붙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에 나스닥은 상승하는 게 좋다. 갑자기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아직 흐름 자체가 강달러도 그렇게 해소 아직 되질 않았고요. 저는 강달러가 해소가 되려면 100일까지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일 수도 있고요. 골드 스팟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세계적인 경제적인 악재가 항상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것이 해소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의 자금 흐름이 갑자기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USDC에서 자금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요날에 하락하기 시작을 했던 그 자금이 다시 보충이 됐다. 언제? 어제. 한 방에 그냥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온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쓰일까?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쓰일까?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쓰일까?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BTC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된다. BTC 도미넌스가 상승세에 있으면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을 주도를 해서 가격을 상승을 시킬지 하락을 시킬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BTC 쪽으로 자금이 집중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현재 갭상승으로 발생을 해서 잘 보시게 되면 갭상승을 했죠. 여기 종가, 여기 시가 해가지고 갭상승을 했어요. 갭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코인 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쪽에 사용되었다. 그렇게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를 터치할 수 있다. 41.73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막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셨으면은 아셨겠지만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여기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캔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분명히 여기를 터치했었는데 이 밑으로 내려왔죠. 마켓캡 차트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캔들이 생겼을 때 그 전에 봤던 그런 캔들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코인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정세를 찾아가는 게 코인 시장의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코인 시장의 그런 거래가 좀 활발해진다던가 투자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지, 코인 시장이 뭐 갑자기 뭐 급등해서 뭐 상승세로 가고 이제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코인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하는 게 좋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그만큼 가격을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에서의 있던 그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옮겨가면서 알트코인의 상승을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상승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45 정도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은 50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통이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금이 빠지면서 아직도 자금이 회복세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면 USDT가 이렇게 월봉에서 봐도 지금 푹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USDC도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올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자금 상태가 일단 좋지 않고 이거를 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턴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금 상태가 호전되는 거지, 지금 턴하는 상태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거를 턴을 했다, 뭐 자금 상태가 좋아졌다, 지금 들어와서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뭐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금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월봉의 MS 시그널 지표를 터치를 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에 우리가 고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행복한 그런 마음이 생길 것인가는 USDT 도미넌스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USDT 도미넌스가 하락 캔들로 있을 때 우리는 좋고요, 상승 캔들로 있을 땐 우리는 슬픕니다. 일봉상 하락 캔들로 있는지 상승 캔들로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USDT 도미넌스를 이러한 추세로 보시게 되면 괴롭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지 마시고요, 그날 캔들의 색깔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빨간색으로 있으면 일단 코인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구나.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할지 알트코인이 상승할지 그거는 USDT 도미넌스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상승세에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USDT 도미넌스가 상승 캔들로 보이게 되면 어디선가 하락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7.86을 일단 터치를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7.86을 딱 터치를 하게 되면 이거 이제 상승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랬죠. 어저께 그런 마음이 좀 드셨지 않았을까 그게 생각합니다. 이게 심리적 싸움이라고 하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상승장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잠시 코인 시장을 떠났던, 그래서 투자 시장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비트코인 차트나 기사를 보면서 그러게 상승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까?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게 생기는 그러한 지점이 7.86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7.86을 이렇게 저항을 받고 이렇게 하락을 해서 7.27 부분으로 내려오게 되면 상승장이었어, 그때 탔어야 되는데 미적미적 그래가지고 못 탔네, 어떡하지, 나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이거 고민되네. 이제 그런 위치가 7.27이죠. 그러한 거에서 올라타게 되면 아시겠죠? 올라타게 되면 왜 내가 타면 하락하지? 그러한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 곳이 7.27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금이 하락해 있다. 그거죠. 자금이 이렇게 많이 하락해 있다.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맛배기만 보이고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밑에서부터 너무 현금 확보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주구장창 현금만 들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제 슬슬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러다가 저 20K 넘어가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이. 20K 넘어가서 올라가면 또 급등해가지고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미치겠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좀 덜 들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항상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된다. 모든 자금을 다 현금화하면은 더 불리하다. 그겁니다.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고요. 그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코인이 내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코인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만약에 나는 어느 코인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딱 두 가지만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뭐 그거 말고는 사실상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뭐 그러한 상황을 체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언제나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코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실 때는요. 뭐 이거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뭐 어떻게 사고 상승했을 때 어떻게 팔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급락을 했다. 10% 이상 떨어졌다 그러면 땡큐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어느 한순간에 10% 이상 상승해요. 그러면 그래 나 일부 팔아. 그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얘가 어떻게 내려가고 어디서 나의 평균 단가가 어디고 그래가지고 손실이 몇 프로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셔도 상관없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10% 이상 하락했을 때 이게 하락을 했을 때 마감하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캔들이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7시에서 9시 사이 이때 얘가 10% 이상 하락해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새벽에 막 10% 20% 내려왔다가 캔들이 마감하려고 하는 순간에 쭉 끌어올려가지고 거의 뭐 마이너스 5%밖에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딱 일어나서 9시 되기 전에 차트 딱 보고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져 있네? 그러면 땡큐 하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는 비용은 나의 총 시드의 몇 프로 아니면 내가 계속 꾸준히 살 수 있는 그런 금액만큼 사시면 되겠습니다. 뭐 10만 원씩 사던가 뭐 20만 원씩 사던가 50만 원씩 사던가 뭐 100만 원씩 사시던가 하여튼 계속 꾸준히 10% 이상씩 떨어졌을 때 계속 살 수 있을 만큼의 자금만 계속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10% 이상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매수했던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매수했던 그 가격대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했어요. 가격이 쭉 하락했어. 그래서 얘가 여기서 또 10% 이상 하락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쭉 상승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했던 금액만큼 여기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올라갔을 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샀던 것보다 또 위로 올라갔잖아요. 만약에 불안하시면 요것도 같이 여기서 파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원금만큼만 파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을 계속 모아 가시면은요. 불장 때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 나의 총 시드는 그대로 있는데 코인 개수가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면 불장이 왔을 때 나의 시드를 어디던가 또 쓸 수가 있죠. 불장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행복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현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주 관심사는 코인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매수 평균 단가가
뭐 저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뭐 지금 손실이 얼마고 뭐 팔질 않는데 무슨 손실입니까 그게. 그래서 뭐 마이너스 60%에 있던 마이너스 70%에 있던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마이너스 70%에 있어도 자 내가 거래를 해서 코인 개수를 늘리고 있어.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식으로 코인 개수를 늘려 가시는 그러한 거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중장기적으로 불장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코인들은 무조건 거래소에서 보여주는 그런 매수 평균 단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해외 거래소에서는 매수 평균 단가가 거의 보이지는 않지만 국내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매수 평균 단가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단기 거래는 이 매수 평균 단가가 넘어가면 그냥 무조건 100% 매도를 하셔서 현금 수익을 확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했는데 이거를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래가지고 중장기로 넘겨서 분할로 매수한 거에 대해서 가격이 상승했을 때 팔아서 코인 개수를 늘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항상 내가 맨 처음에 거래를 시작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거래를 시작했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래 전략에 보시면 투자 기간이 첫 번째 1순위입니다. 내가 이 코인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업비트에서 급등하고 있는 거 스토리지를 한번 볼까요? 내가 스토리지를 중장기로 갖고 갈 건가? 아니면 단기로 먹을 건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여기 60선까지는 터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사가지고 여기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단기적인 입장에서 거래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단기적으로 거래를 종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손절 지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 지점과 첫 번째 매도 지점, 그 다음에 손절 지점이 항상 맨 처음에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했을 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매수하는 지점과 매도하는 지점만 생각을 한던가 아니면 그냥 매수하는 지점만 생각하고 매수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거래는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오가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지지 구간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여기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12,440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땅 치고 밑으로 이렇게 쑥 빠질 거예요. 왜냐? 올라가지를 못할 거예요. 힘이 없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얘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BTC 마켓에 있는 차트, 그러니까 네오 BTC 차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힘이 있습니까? 주봉만 보시면 되겠고요. 힘이 없죠. 지금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얘가 올라가 봤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터치하게 되면 그냥 나는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의 가장 기본은 상승할 때 매도하는 거고요.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아마 거의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옆으로 행보를 해. 어느 한 지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행보를 해.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하고 가격이 상승했어. 그래서 상승해서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이렇게 저항을 받은 모습이 나올 때 여기서 매도를 하라는 얘기죠. 이게 거래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키시나요? 거의 못 지키실 겁니다. 지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요 꼭대기에서 매도를 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인 경우는 더 상승할 것 같아서 기다려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 매도를 안 했어. 가격이 떨어졌어. 이때는 매도할 걸. 그러다가 가격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올라와. 그렇지. 올라올 줄 알았어. 여기서 내가 왜 매도를 해? 이거 올라가서 저 꼭대기로 올라갈 건데. 이제 또 그렇게 마음이 변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매도를 해. 가격이 떨어졌어.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 여기서 매도한 만큼 여기서 매수를 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현재도 또 수익이야. 항상 나는 거래의 기본을 지키고 있는 거야. 차트 분석이 어떻고 저떻고 그 필요가 없다니까요. 차트 분석에 온갖 신경을 다 써봤자 어차피 나의 거래 전략을 못 만들면 그냥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래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맥점이죠. 그러면 그 맥점을 어떻게 찾느냐? 나는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선을 보통 공부를 하죠. 맨 처음에 뭐 주식시장에 오던 코인 시장에 오던 맨 처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어떻게 생성이 되고 하는 그런 캔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나오는 거는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이제 이평선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동평균선. 보통 이제 그렇게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근데 지지와 저항선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저도 인터넷을 보고 공부도 했고 책으로도 공부를 했고 여러 다방면으로 공부를 했는데 지지와 저항선에 대한 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지와 저항선을 긋습니다. 이제 월봉, 주봉, 일봉에서 그리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평선 그리기를 딱 해놓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이게 딱 걸리는 게 있어. 많이 걸리네. 그렇죠?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그다음에 쭉 또 와. 요 근처 여기 어딘가요? 걸리겠네. 그다음 그거. 그리고 또 이렇게 쭉 와.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 또 걸리네. 그러면 여기 어디선가 이제 또 그거. 자, 지지와 정선을 이렇게 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이 걸치는 거. 자, 모든 캔들이 이 근처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가 지지와 저항선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거기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보고 지지를 받게 되면 매수를 해서 올라가고 매수를 해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팔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고 끝나서 내가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선에서 거래를 안 합니다. 왜? 기준이 없거든. 내가 봤을 때 기준이 없어. 그냥 가장 많이 지나는 선에서 이렇게 그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나가지고 지지와 저항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여기서 뭐 거래 전략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그 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게 이렇게 매물대 구간을 표시해 주는 거. 이거를 또 많이 보고 해요. 이거를 많이 보고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하다고 또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차트를 어떻게 늘리느냐에 따라서 얘가 움직여. 자, 여기가 여기가 지금 제일 기네. 좀 더 당겨 볼까요? 뭐 어디까지 나오나? 자, 여기가 제일 길어요. 여기가 27,000 그리고 이제 줄여 21,000 더 줄여 이렇게 막 움직이죠. 이게 가변적이라서 이거를 보고 거래가 안 돼요. 이 매물대는 업비트 모바일 앱을 보게 되면 이 매물대라고 그래가지고 매물대 표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의 그 HTS 거기서도 다 있는 거예요. 매물대 구간을 표시해 주는 거. 근데 그거 안 쓰죠. 왜냐면 가변적이라서. 그냥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거래는 할 수가 없다. 거래는 쓸 수가 없다. 왜냐? 불확실하니까. 가변적이라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정형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지지와 저항선을 찾게 되면 거기에서 거래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저의 지표다라는 거죠. 저의 지표는 여기도 적어놨지만 그냥 공유 받으면 100%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봉상에서 제일 긴 거
여기죠.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선 가장 길고 그 다음에 긴 게 어딥니까? 여기죠. 32K 정도. 여기가 현재 위치에서 가장 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4,000.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여기네. 20.7K.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지와 저항선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지와 저항선을 찾으신 다음에 거기에서 거래 전략을 만드시게 되면 그 거래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지지와 저항선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여기에 점이 있죠? 점으로 띵띵띵띵 해가지고 이날이 언제야? 11월 10날부터 쭉 생겼던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그거를 지금 뚫고 올라왔어요. 상승을 한 거죠. 이 상승을 한 게 지지를 받은 건가요? 아니죠. 그냥 상승한 거죠. 상승하고 오늘부터가 이제 카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얘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지지를 받는 거고,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밑에서 움직이게 되면 저항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최소 3일 캔들이 마감되는 걸 보고 이제 진입을 할 건지 진입을 하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일에서 3일이고요. 하루 만에 뭐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한 1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입니다. 거의 한 번에 이렇게 날아가지는 않아요. 보통인 경우는 한 2, 3일 정도, 최소 2, 3일. 그리고 그게 아니면 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야? 11월 30부터 12월, 이게 또 꽤 열흘, 13일 정도 이렇게 행보를 했죠. 한 15일, 13일. 이 정도 행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서 3일 정도의 그런 지지를 받는지를 보시고 나서요. 자,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 3일째. 그러면 4일째 내가 여기서 거래를 할 것인가, 이 코인을 거래할 것인가를 보시고요. 일봉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보통 보는 그런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15분 봉을 보고 거래를 한다던가, 뭐 1시간 봉을 보고 거래한다든가, 4시간 봉을 보고 거래한다든가, 뭐 그러한 자기가 보고 거래하는 그 거래 차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거래 차트에서 보셔가지고 거기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를 하시게 되면 이제 매수 지점이 이제 몇 군데가 나오죠. 일봉에서 볼 때는 지지와 저항선이 요게 딸랑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보는 차트를 보게 되면 지지와 저항 구간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거기서 분할을 해서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인가, 그러한 거래 전략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래 전략을 만들 때 반드시 매도 지점과 스탑로스 지점이 꼭 있어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코인에는 스탑로스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한 지점에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늘려가는 거래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탑로스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스탑로스 지점은 한 군데는 있는 게 좋습니다. 왜 스탑로스가 있으면 좋냐면, 얘가 여기서 내가 정한 스탑로스에서 급락을 해서 저 밑으로 갑자기 쑥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 스탑로스에서 매도를 하고 기다렸으면 얘가 가격이 뚝 떨어졌을 때 여기서 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탑로스가 있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거래에서는 뭐 없어도 상관은 없다.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매수하고, 상승하게 반등해서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매수한 거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한 금액만큼 여기서 매도를 해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늘려가는 그런 거래로 가능하기 때문에 스탑로스가 없어도 되지만 가능하면 있는 게 좋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급락할 수 있는 지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 밑으로 이렇게 쓱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100 지표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급락할 수 있다. 그러면은 최종적인 스탑로스 지점은 여기다. 여기서 스탑로스 할 때 나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장기로 끌고 가는데 100% 매도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것들은요, 100%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100% 매도를 함과 동시에 그 거래는 완전히 꼬여요. 최소 50%에서
뭐 보통 한 20-30% 정도 매도를 하고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매도한 금액 갖다가 여기서 다시 사. 그래가지고 코인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나의 매수 평균 단가가 어디 저 꼭대기에 있는지 뭐 저 밑에 있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코인 개수만 그냥 주장창 늘리면 됩니다. 아무리 뭐 매수 평균 단가가 저 꼭대기에 있어도 나의 코인 개수가 계속 늘면은요,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불장이 왔을 때 엄청난 수익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차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이 횡보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중기적인 매물대 구간, 요 매물대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0.07이 밑으로만 안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뭐 움직일 가능성,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 USDT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맥점이 1340이라고 그랬습니다. 1340을 일단 터치를 하고 못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와서 1340에서 지지를 받고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만약에 뚫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12월 29일을 변동성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올 건지 위로 올라갈 건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버틸 수 있는가를 봐야 되겠고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저께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하게 되면 결국 하락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중요하다. 왜? 두봉에서 그린 지지와 저항선 아닙니까? 두봉에서 그린 HA 로우선 지점 여기 있죠. 여기 황금색으로 이렇게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주봉에서 그린 요 선, 요 점점점, 이거는 스토캐스틱 RSI로 그린 것 중에 저가에 해당되는 지점입니다. 일단은 여기로 올라와서 지지를 이렇게 받아야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다만 해외 차트에서는 MS 시그널 지표를 진작에 넘었었는데 이번에 넘어섰다. 이번에 넘어섰으니까 일단 해외에서 먼저 끌어서 올렸으니까 이제 업비트에서 끌어서 올리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상승밖에 안 돼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일단 끌어올려가지고 가격만 방어해준다면 그 흐름을 비트코인이 다시 이어받아서 비트코인이 다시 끌어올리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한번 끌어서 올려가지고 코인 시장의 상승세를 불어줬으니까 거기서 비트코인은 여기서 행보를 하고 그때 이더리움이 그거를 바톤을 받아서 다시 끌어올리고 그래서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비트코인이 조금 상승했을 거니까 상승했다가 이거를 받아서 다시 끌어올리게 되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더리움 USDT에서 1340 이상 올라와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라는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BTC하고 얘는 뭐 그냥 움직이고 있고요. 트론의 USDT도 일단 끌어올렸습니다. 외부주는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부주 거래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잘못하면은 국내 거래소에서 상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빠지고 있죠. 현재 링크가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있고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일단 흐름은 괜찮다. 하락은 했지만 일단 심은 괜찮다. 그러한 심에 의해서 이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1.23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좀 받으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왜? 여기가 마이너스 100지점이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100지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지점 밑에 현재 있기 때문에 하락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깨고 올라와야 일단 행보 구간으로 올라온다. 반드시 여기서 끌어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되면 맥점이 어딘가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 위로 올라와야 일단 상승세로 가겠네. 그러면 내 지금 현재 밑에 있어.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할까 말까? 당연히 매수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지지와 저항선, 여기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있어. 그러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먼저 사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
마음고생 하느니 아싸리 여기로 올라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때 매수를 해서 마음고생 없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왜 미리 사가지고 마음고생합니까? 아, 여기가 중요한 구간이니까 거의 다 상승세로 돌아서네?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서네?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것보다 지금 사가지고 하면은 매수 평균 단가가 더 낮으니까 더 많은 수익을 얻겠네? 이거가 욕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구간이 위에 있으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쳐다보시면 되겠죠.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중요한 구간 밑에 이렇게 바로 있게 되면은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한 마음이 든다 하면 거기가 맥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쯤 올라오게 되면 7.82 정도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링크 코인을 사시려고 했던 그 분들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밑에 샀어야 되는데 계속 후회를 해.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구간에 여기를 돌파를 못 했는데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사자.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마음을 억누르셔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어지려면 그 전에 샀어야죠.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업비트 차트는 뭐 매수하기가 좀 그렇고요. 왜냐? 지금 HA 로선이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 생길지 안 생길지 아직 모르죠. 오늘 캔들이 마감이 돼 봐야 여기서 생긴지 안 생긴지 알죠. 여기서 생겨. 만약에 생겼어. 그러면 얘가 가격이 상승해서 여기서 지지받는 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게 되면 지금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왜 사요? 지지와 저항선이 여기서 생길 것 같은데 HA 로우선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쓰는 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확인되지도 않는 이 상황에서 매수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할 게가 없죠. 지금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단지 여기 주봉상 HA 로우선이 여기 지나가니까 여기를 터치했을 때 여기서 미리 사셨으면 뭐 기다리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얘가 여기서 일봉상 HA 로우선이 여기 딱 생겼을 때 상승해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꾸 저항받는 모습이 나와. 그러면 첫 번째 매도 구간을 만약에 여기라고 했어도 여기서 자꾸 저항을 받게 되면 일단 여기를 1차 매도 구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어도 여기서 1차 매도고. 왜냐면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상승하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을 받게 되면 단기적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1차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거래 전략을 그런 식으로 짜셔야지 얘가 그래서 추세가 어떠니까 여기서 뭘 해야 되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왼쪽 거는 바이낸스 BTC USD 차트고요. 오른쪽은 업비트 BTC 차트입니다. 지금 확연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MS 시그널선이 지금 밑에 얘는 많이 상승을 했고요. 얘는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차트에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일단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트레이딩뷰 BTC 인덱스 차트입니다. 인덱스 차트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코인들을 짬뽕해서 이제 만든 거니까 딱 보시면은 뭔가가 틀리다는 거를 딱 알 수가 있죠. 뭘 알 수가 있냐?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있고 얘는 없어. 요게 틀립니다. 이게 뭐냐? 플러스 100 지표입니다. 플러스 100 지표는 주봉상에 그린 거고요. 중기적으로 여기를 넘어서야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거기가 18,179 이상 상승을 해야 중기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중기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보다 단기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좀 틀리다. 트레이딩뷰 BTC 인덱스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긴 차트가 생성된 그게 가장 긴 거. 그거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게 좀 약간 좀 틀립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또 코인베이스 차트가 있거든요. 이제 코인베이스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전에 상승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기적인 상승세가 벌써 여기서 일어났다는 얘기죠. 중기적으로 플러스 100 지표가 여기 있으니까. 중기적인 상승세가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단기적인 그 흐름이 나오는, 단기적으로 이제 횡보 구간으로 진입했던 이제 그 흐름이 또 여기 나왔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00.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일봉상에서 그린 거고요. 또 다시 이제 중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현재 위치해 있다. 17,861 이상 올라와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중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일단 지점에는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볼 때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내가 거래를 할 건가. 그거는 지지를 받느냐 저항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는 최소 1일에서 3일은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게 최소니까 보통 그렇게 흐름이 안 나오고 횡보를 하게 되면 거의 한 일주일에서 열흘 그 사이까지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1일에서 3일 정도의 그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을 확인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나의 거래 전략을 딱 만들게 되면 보통 1일에서 3일 정도의 그런 시간을 두고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제가 주로 보는 거는 바이낸스 차트니까 바이낸스의 BTC, USDT 차트를 보고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17,601 이 지점과 17,880 요 구간에서 일단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17,601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하락을 하겠죠.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17,176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상승세가 다 깨지는 거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세로 전환할 지점, 이게 본격적인 하락세로 전환할 지점은 여기에요. 16,428. 하지만 단기적인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은 17,176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스탑로스가 필요하다. 스탑로스 한 거 갖다가 가격이 쭉 떨어져서 이 근처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여기서 매도한 거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끌고 올라가면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코인게스가 어찌됐든 늘어나니까. 그 전에 이제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쭉 떨어져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까지. 하여간 스탑로스는 여기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흐름에서 상승을 해서 이 구간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18,353하고 17,719 여기를 딱 뚫고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리질 못하게 되면 여기 찌르기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코인 시장에 신규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말짱 꽝이다. 뚫지를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오늘 라이브 방송의 제목으로 적어 놓은 것처럼 급등선이 하락할 때까지 일단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면 참 좋겠다. 급등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HA 하이선이죠. HA 하이선이 지금 어디에 있냐? 여기 있어요. 되게 높게 있습니다. 지금 2518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여기서 횡보를 하게 되면 얘가 밑으로 뚝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HA 하이선이 딱 생겼을 때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쫙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현재 여기서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힘을 모을 수 있는지, 모으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급등선이기 때문에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HA 하이선의 저항을 받는지 지지를 받는지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금 17,880이 제가 새로운 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새로운 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HA 하이선이 여기 뭐 위로 생기던 밑으로 생기던 일단 딱 생겼을 때 거기를 발판으로 해서 딱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 그러한 흐름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며칠을 더 여기서 행보를 해야 될까? 지금 변동성 기간으로 봤을 때는 12월 17일입니다. 12월 17일까지 여기서 행보를 하면서 HA 하이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 이렇게 되면은 12월 17일에서 12월 24일 변동성 기간이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하나만 그려놨는데 지금 두 개를 더 그려놨습니다. 이 두 개를 그려놓은 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내려온 선과 여기 요 선은 노비 V라고 해가지고 매물대 구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만났죠? 그래서 선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얘가 쭉 내려와요. 내려오게 되면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선과 여기 선이 있죠? 여기 가지고 12월 7일에서 12월 24일이 변동성 기간이 됐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약한 선이긴 합니다. 약한 선이라서 빼고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매물대 구간에 들어왔다. 그러한 매물대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7일에서 24일에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하락하는지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럴 때 HA 하이선이 내려오는 걸 봐야 된다. HA 하이선과 HA 로우선은 하이킨 IC 캔들에서 RSI를 결합을 해서 만든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RSI가 이렇게 가운데 빨간색이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과매수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났을 때 HA 하이선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내려오는 지점에서 움직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분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차트 분석을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어렵게 적용을 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것 뿐이지 사실상 어렵지 않아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지지와 저항선만 있으면 다 됩니다. 내가 선을 그려놨지만 내가 그 선을 신뢰를 못해. 그러니까 거래 전략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맨날 그냥 추세선만 그리고 그냥 추세선 그리고 피보나치 그리고 맨날 그것만 하다가 그냥 말짱 꽝 되는 겁니다. 바이낸스 BTC USDT 무기한 선물 차트입니다. 무기한 선물 차트에서 일단 이러한 박스를 예전부터 쭉 그려갖고 왔죠. 그래서 여기가 지지와 저항 구간이다 라고 제가 박스를 그어놓은 겁니다. 현재 박스 구간 하단에 일단 올라와 있고요. 여기서 상승하게 되면 이제 상단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단을 터치하고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 시장으로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지 오늘처럼 USDC로 엄청난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왔죠. 그런 식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갭상승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이제 뚫고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것이 일시적으로 한순간에만 딱 들어오고 멈춰버리게 되면 이게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뚫고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코인 시장에 있는 자금을 불태워가지고 가격을 상승시켰기 때문에 단발성 상승으로 해가지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락세로 전환을 할 때 또 봐야 될 거는 자금이 코인 시장에서 빠지느냐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상승시키고 자금을 빼. 그래서 USDT나 USDC가 갭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매수했던 사람이 전부 다 물량을 먹고 물려버린다는 얘기죠. 고점에서. 그러한 거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3일간은 행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행보를 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17,590에서 요 사이에서 이제 뭐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간
이 밑으로만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겠습니다. 17,590 밑으로만 안 떨어지고 여기서 행보하는지를 딱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17,170 밑으로 내려왔을 때 급격하게 가격을 끌어올리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흐름이 보이지 않게 되면 쭉 그냥 이렇게 흘러내린다. 보통 여기서 16,984에서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요 근처까지 오면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 17,590에서 떨어지게 되면 단기숏은 가능하다. 단기숏은 가능하지만 일단 제가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기 일봉상 MS 시그널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봉상 MS 시그널선 위에 있으면 주 포지션은 롱입니다. 그래서 얘가 MS 시그널선이 현재 여기 있어요. 17,300. 요 근처에 지금 있는데 얘가 가격을 하락해서 17,400포인트까지 내려온다든가 뭐 해도 주 포지션은 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흐름이 보일 때 다시 롱으로 잡아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롱이고 이제 일봉상 M 시그널선이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얘가 가격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주 포지션은 숏으로 바뀐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59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단기 숏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단기 숏을 잡고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다가 17,300포인트 근처에서 급격한 상승이 보이게 되면 바로 롱으로 스위칭 해가지고 올라가서 뭐가 된다. 가격이 상승할 때 숏을 모아가고 가격이 하락할 때 롱을 모아가가지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은 다 청산됐을 겁니다. 올라갈 때마다 숏을 모아간대. 언제까지 숏을 모아갈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매수를 하셨으면 나의 본전에다가 항상 스탑로스를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첫 번째 매도 지점에서 매도가 돼야 되겠죠. 첫 번째 매도 지점에서 매도도 안 되고 본전에서 매도가 되면 일단 그냥 손실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도 어쩔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손절을 안 하게 되면 손실이 더 커지니까. 그러한 거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입할 수 있는 게 없다. 현재 진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 제가 여기서 상승할 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상승할 때 여기서 1차 매도, 여기서 2차 매도라고 했습니다. 1차 매도, 2차 매도하고 계속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잡을 방법이 없고요. 잡으려고 하면 17,864 이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때 여기서 롱으로 타가지고 위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그래서 첫 번째 매도 구간은 여기 있죠. 18,151 여기서 첫 번째 매도, 두 번째 매도는 이 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할 수가 없다. 여기서도 숏,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단기 숏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그 외에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급등선이라고 말씀드렸던 HA 1시간 차트상 HA 하이선이 일단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급등선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한번 나올 겁니다. 뭐 1시간 차트라서 뭐 급격하게 내려와봤자 어디까지 내려가고 어디까지 올라갈 그거는 짧은 거니까. 여기서 이거를 볼까요? 이거는 몇 %? 2%? 2.7%? 그래서 한 3% 정도 변동성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이것도 사실상 큰 거거든요. 위아래로 이렇게 3%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얘가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척 하다가 이게 올라올 수가 있네. 숏을 조심하셔야 되겠네. 그리고 얘도 여기를 빵 치고 올라가 가지고 이게 바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급격한 움직임을 한번 올 것이다. 그 급격한 움직임으로 해서 청산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거래를 할 수가 없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공격적인 매수에 대한 공격적인 포지션 진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거래를 할 수가 없고요. 3일 동안 기다리시는 게 낫다.
84에서 용으로 진입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포지션이 종료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여기를 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봉상 MS 시그널선을 터치하기 전까지는 일단 포지션이 유지가 된다. 일봉상 5일선이 일단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봉상 5일선도 급등선이기 때문에 급등선을 터치를 하고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에 따라서 변화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 거를 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부터 3일 동안은 지켜볼 구간에 왔다. 그러한 지켜보는 구간에서 HA 하이선이 내려왔을 때 급등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까지 하기 위해서 이제 갭상승이 조금씩이라도 USDT나 USDC에서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으니까 힘을 모아야 되겠다. 우리도 우리 보유 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지금 다시 BTC 도미넌스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하락세로 살짝 이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쵸? 여기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비트코인으로 쏠렸던 자금이 알트코인 쪽으로 살짝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럼 알트코인 쪽으로 살짝 넘어가게 되면 비트코인이 하락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알트코인이 일단 가격 방어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한다는 얘기니까 일단 가격 방어를 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다가 지금 횡보를 해서 살짝 밑으로 떨어지고는 있지만 횡보를 하는 거니까 얘가 당연히 횡보를 하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횡보를 하는데 옆으로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이 구간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나의 보유 코인이 가격을 상승했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횡보할 때 매수로 해서 가격이 상승해서 버벅거릴 때 상승을 해서 얘가 더 상승 못하고 여기서 막 이렇게 버벅거려. 그럴 때 매도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거래 전략을 나는 지키고 있는가. 그거를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중장기 코인이든 장기 코인이든 단기 코인이든 스캐핑 거래든 다 포함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도 가능하면 아침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